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정보학원에 있는 심상민 선생입니다. 제 학원은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옆에 있고요. 교사 출신입니다. 교육경력 25년이고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에 관한 설명을 좀 잠깐 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저에게 질문한 학생은 검정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생 위주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면 내년에 이렇게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자력공학과를 갖다 살펴보니까 지금 원자력공학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총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총원이 36명인데 맨 처음에 있는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내신만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내신에다가 비교과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고른계는 특별한 사람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이거나 아니면 더 기초생활, 자기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이 있습니다. 실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성화 졸업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로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일반, 논술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수시 끝나고 나면 정시가 되겠습니다. 원자력공학과로 다시 넘어서 보니까 36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가 5명, 학생부 종합이 8명, 고른기회가 2명, 논술이 4명입니다. 고른기회는 여기서 우리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만 보는 게 5명, 그 다음에 내신하고 비교과 합친 게 8명, 논술이 4명입니다. 총 19명 중에서 자, 이걸 빼고 나면 자, 17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시에서 17명입니다. 그래서 수시, 원자력공학과만 본다고 하면 내년에 수시가 17, 정시가 17로 보시면 여기서 2는 빼니까요. 그래서 50, 50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나눴는데 보니까 이건 원자력공학과가 아니고 전체를 다 봤을 때를 말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내신이라고만 생각하세요. 11.4%. 학생부 종합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28.8%. 이게 제일 많습니다. 교과하고 내신하고 비교과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에서 말하는 겁니다. 고른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논술이 8.1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학생부 교과 내신, 학생부 종합 일반, 그 다음에 논술. 가장 많은 건 학생부 종합 일반, 두 번째가 교과, 세 번째가 논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해당 사항 없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가군이 30.4, 나군이 17.8인데 원자력공학과는 가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원자력공학과만 질문하셨으니까요. 넘어가서 수시 보겠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학생부 내신만 100%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얘기, 내신에다가 비교과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 100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따 설명하겠지만 수능도 들어가지 않는다. 면접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만 들어가고 수능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특성화 고졸 계직자 해당 사항 없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은 논술 90%에다가 학생부 종합평가 10이라는 이야기는 내신에다가 그 다음에 비교과도 들어가는데 학생부 종합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 반영률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논술 90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개 학생들이 만약에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나 한양대 수시를 쓰고 싶으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 논술 세 가지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전형별 지원 요약. 저에게 질문한 학생은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입니다. 그 학생 때문에 맞는 거니까요. 근데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은 한양대학교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일반고, 특목고는 가능하지만 검정고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로 가려고 하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는 볼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혹시 이건 참고로 일반고생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고생이나 특목고생, 자사고생들은
보니까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 2023년 2월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2024년도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2024년도 수능을 보기 때문에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수생하고 고3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3에게 엄청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일반이 제일 많이 뽑는다고 그랬죠. 이건 3수생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수생이나 N수생이나 장수생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고3이 쓰면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학생부 종합도 저에게 질문한 검정고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은 이렇게 검정고시 X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을 피하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서 검정고시를 인정을 잘해주는 학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를 갖다가 만점을 맞게 되면 대학에 따라서 좋게 봐주는 경우는 2등급 또는 1.9등급까지도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이 만약에 한양대 원자력공학으로 쓰려고 하면 논술뿐이 없습니다. 논술은 제한 없으니까 논술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시를 써야 한다면 논술을 쓰십시오. 근데 선생님, 저는 수시를 쓰지 않고 정시만 쓸 텐데요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드시 수시를 갖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를 갖다가 안 쓰고 정시만 쓰게 되면, 자, 수시는 6개 대학을 쓸 수 있고 정시는 3개 대학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9번 차는 사람과 3번 차는 사람, 초등학생이 9번 차고 메시가 3번 찬다 할지라도 초등학생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시를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논술은 어떻게 하냐? 논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남아있고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 10%입니다. 자, 그러면 논술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학생부 종합평가는 자, 아까 내신하고 비교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학생부 종합평가가 없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이 또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검정고시 출신들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논술 점수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부여합니다. 내가 맞은 논술 점수와 내가 만약 논술 점수 몇 점을 맞았으면 그 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가진 학생의 학생부 종합을 갖다가 하니까 검정고시생들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여기서 분리할 수 있는데, 검정고시에서는 논술만 잘 보면 학생부 종합평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한양대학교의 특징은 논술이 수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체제가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수능이 없다는 것은 올곧 논술만 엄청 잘 봐야 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저에게 질문을 했던 학생은 반드시 논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꼭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 원자력공학과를 하고 싶으면 검정고시 출신이면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논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논술 준비를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쌤, 논술이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논술 90%와 학생부 종합 10인데, 자, 지금 저희들은 자연계열입니다. 원자력공학과니까 수리 논술 문항 2문항입니다. 고사 시간은 90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 9월달에 원서를 쓰는데 잘 모르잖아요. 자, 저희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다 원서를 써줍니다. 제가 다 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쓰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 이 학생이 논술을 갖다가 봐서 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요. 그거 하기 전에 2022학년도, 지금 올해 한양대에서 발표한 수리논술 결과입니다. 수리논술 결과를 보니까,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공학과가 나와 있는데, 내신이 4.41입니다. 이 내신 4.41은 엄청 낮은 겁니다. 그 말은 내신 반영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같으면 1.34, 1.78 그렇게 됩니다. 4.41이라는 건 엄청
낮다. 그래서 내신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논술의 점수는 82.50입니다. 원자력공학과 82.50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82.50, 100점 만점에 82.50입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82.50인지 이게 나올 수 있는 점들을 어떻게 알아요? 보지 않고는 모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에서 보시면 일단 이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봉사활동을 참고해서 학생 성실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평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 학생부가 없는 사람 2021학년, 즉 이게 2021년 2월, 즉 3수생 이상, 4수생 이상부터 또는 학생부 산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논술 성적에 따른 비교 예신을 적용합니다. 이게 좋을 수 있어요. 논술이 잘 나면 학생부 성적이 엄청 좋은 걸로 평가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얘기, 이 학생이 시험을 논술을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보는 방법은 반드시 모의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해주면 채점을 해줍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한양대학교가 6월 2일날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회원가입하고요. 수리논술 자연상교 답안을 스캔해서 올리게 되면 채점을 알려줍니다. 결과를. 그럼 그 결과를 봐서 여기다가 비교를 해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원서였습니다. 이 학생이 될 수 있다 없다 라는 걸 알겠죠. 만약에 터무니없이 안 나오면 이 학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근절했다 그럼 정말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생이 수시를 꼭 써야 한다. 쓸 수 있는 거 하나뿐이 없어. 논술이다. 그 논술에서 내가 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방법은 방금처럼 모의논술을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되면 국선생님이 신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시를 보겠습니다. 논술, 만약 수시가 아니고 정시를 쓴다고 하면 정시는 어떻게 될까요? 가군, 나군이 있는데 원자력공학과는 가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신도 필요 없고 검정고시도 필요 없고 무조건 수능으로만 큽니다. 전 과목이 다 고루 잘 나와야 됩니다. 수능이 잘 나와야 한다. 자, 그래서 수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잘 나와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공학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공학과가 경쟁률이 3.7이었습니다. 됐습니까? 3.7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쭉 가면 충원율이 23.5. 자, 충원율이 23.5였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최초 합격자 에다가 거기에서 정원에다가 이 3.5를 곱하면 추가 입학이 얼마나 더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컷이 93.17입니다. 70%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보니까 백분위 평균도 93.17입니다. 즉 평균이 50%, 이것은 70%인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게 70,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의 차이가 이건 잊어버리시고 이쪽 것만 보시면 됩니다. 93.7이다. 백분위 평균 93.7이라는 것은 96까지가 전 과목 1등급이 되겠죠. 93.7이니까 1.34등급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전 과목이 좀 고르게 나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 저에게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수시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뿐이 쓸 수 없다. 학생부 교과 안 되고 학생부 종합 안 되고 논술뿐이 안 됩니다. 논술은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모의 논술을 봐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갖다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자, 백분위가 아까 정시 백분위가 정시에서는 전 과목이 고루 잘 나왔는데 정시가 좀 많이 힘들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시가 나와야 하는 점수가 얼마 있냐라고 보니까 원자력공학과가 이렇게 나와서 93.17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력공학과는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마치겠습니다. 안녕.